안녕하세요. 오늘은 1단원 국토와 우리 생활 22차 시 인문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 국토의 모습을 살펴봅시다라는 주제로 학습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살펴볼까요? 3명의 친구들 중 잘못 얘기하고 있는 친구는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잘못 말하고 있는지 찾아봅시다. 교통의 발달로 반나절 생활권이 가능해졌어. 교통의 발달로 사람들이 느끼는 국토의 크기는 커졌어. 교통의 발달로 물자 이동이 더욱 활발해졌어. 잘 보았죠? 누가 잘못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하준이가 잘못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통의 발달로 먼 거리도 금방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국토의 크기가 좁게 느껴지는 것이 맞는데 국토의 크기가 커졌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네, 잘 맞췄네요. 지난 시간에는 교통의 발달에 대해 배웠었죠? 다인이 말처럼 교통이 발달하면서 반나절 생활권이 가능해졌고, 그로 인해 국토의 크기가 좁게 느껴진다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교통의 발달에 이어 인문환경의 발달에 따라 달라진 국토의 모습에 대해 배워볼 텐데요. 먼저 인문환경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럼 선생님이 알려주겠습니다. 인문환경이란 자연환경에 대비되는 개념, 즉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인간이 자연을 토대로 만들어낸 환경을 말합니다. 학교나 공장, 건물 등의 시설과 교통, 문화, 산업 등의 환경들이 여기에 속하지요. 그럼 인문환경이 잘 발달한 곳은 주로 어디일까요? 아마도 대도시일 것 같아요. 대도시에는 건물도 많고 교통도 발달했으며 각종 시설도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 같은 곳이 인문환경이 상당히 잘 발달된 곳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만약에 우리나라의 수도를 공주로 옮긴다면 공주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공주시의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77쪽을 한번 살펴볼까요? 2015년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도가 나와 있는데요. 이 인구 분포도를 보고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요? 인구가 많은 지역에 주요 도시가 분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인구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도시가 형성되죠? 그럼 교과서 77쪽 지도의 활동 자료 5번을 겹쳐봅시다.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요? 주요 공업 지역에 인구가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교과서 77쪽 지도의 활동 자료 6번을 겹쳐봅시다.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요? 교통이 발달한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럼 앞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인구, 도시, 산업, 교통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이야기해 볼까요? 교통이 발달하면 상품과 노동력의 이동이 빨라지고 더 적은 운반 비용으로 산업의 발전을 돕습니다. 네, 맞습니다. 즉, 교통이 발달하면 운반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산업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럼 산업이 발달한 곳에 인구가 많은 까닭은 무엇인가요? 당연히 일자리가 많아서가 아닐까요? 산업이 발달하면 그만큼 일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산업이 발달하면 일자리가 많아져 그만큼 인구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럼 인구와 도시의 성장, 산업과 교통의 발달에 따라 우리 국토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요? 인구가 증가하고 더 많은 도시가 생겨나며 산업과 교통이 발달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교과서 78쪽의 그림을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는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교통망이 발달했습니다. 교통망의 발달로 신속한 물자 이동이 가능해져 다양한 산업이 성장하면서 더욱 많은 도시가 생겨났죠. 도시의 성장으로 더 많은 인구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동하면서 교통과 산업은 더욱 발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국토는 과거와는 크게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인구의 증가에 따라 도시가 발달하였고 산업에 필요한 노동력도 확보가 되었죠. 그리고 교통이 발달하면서 지역 간 이동이 쉬워졌고 그만큼 인구 이동도 빨라졌습니다. 이러한 교통의 발달은
원활한 원료 공급과 산업의 발달을 이끌었고, 이런 현상은 인구를 더욱 증가하게 만들었죠. 게다가 산업이 발달하면서 일자리가 많아져 그 지역에는 더욱 많은 인구가 집중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구, 도시, 교통, 산업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것을 통해 우리는 인문 환경의 요소들이 서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교과서 79쪽 주제 마무리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의 수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인구라고 합니다. 인구가 많이 모여 있고 정치, 경제, 사회 활동의 중심이 되는 장소는 어디지요? 도시입니다. 도로, 철도, 항구, 공항 등을 나타낸 지도는 무엇인가요? 교통도입니다. 사람들이 어디에 얼마나 모여 살고 있는가를 나타낸 것은 무엇인가요? 인구 분포입니다. 통합, 통근 등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할 때 활동하는 범위를 뭐라고 하나요? 생활권이라고 합니다. 네, 모두 잘 맞췄네요. 이렇게 해서 이번 단원에서 알아야 할 주요 용어들을 잘 알게 되었겠죠?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의 발달은 교통 발달의 필요성을 더욱 높입니다. 교통의 발달은 산업의 생산성을 높입니다. 산업이 발달한 곳으로 인구가 모이고 도시가 성장하게 됩니다. 네, 오늘 배운 내용까지 잘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23차 시 단원 마무리, 단원 학습 내용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